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기 없이 문제를 푼 한 한국 학생 때문에 캐나다 최고의 수학대회가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문제를 단 3분 만에 풀어낸 그녀의 풀이 방식은 심사위원조차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식 암산법은 전 세계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나유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출신 17살 여학생이죠. 지금은 캐나다 명문고 교장이 직접 밝힌 수학교육의 미래라는 타이틀로 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어떻게 시골 소녀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영재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계산기 없이도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캐나다 토론토의 명문 인터내셔널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우승으로 얻은 기회였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해외는 처음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토론토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게 낯설었어요. 첫날 밤, 불안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학교 첫날은 더 힘들었어요.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영어도 유창했죠. 반면 저는 조용한 아시아 소녀였습니다. 수학 시간,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니?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계산기 없는 한국 소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하지만 중국계 캐나다인 클로이 장은 첫날부터 저를 경계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그냥 암기해서 기계처럼 푸는 거잖아.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영어로 대꾸할 용기가 없었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와 외로움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다짐이 저를 지켜줬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수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와 친했어요. 유치원 때 이미 2자리 덧셈이 가능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웠죠. 특별한 영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꾸준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요. 미나야,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단다. 여수의 평범한 공립중학교에 다녔어요.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중학교 2학년 처음 나간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미나는 특별한 아이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저는 계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암산이 더 빨랐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었죠. 구구단을, 공식을, 패턴을 노래처럼 외우고 반복하는 방식.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전국 수학대회.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어요. 그 대회에서 캐나다 유학 장학금을 받게 됐죠. 꿈만 같았어요. 출국 전날 작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메모를 주셨어요. 미나야, 내가 어디에 있든 너답게 살아라.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협력이란다. 토론토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저는 앞으로 닥칠 도전의 크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토론토 국제학교의 첫날, 웅장한 건물과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학생 미나입니다.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수학 시간, 알지브라 방정식을 계산기 없이 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선생님의 놀란 질문에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풀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로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그냥 기계적인 암산이에요.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영어로 제 생각을 표현할 자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 사라가 다가와 우리 테이블에 같이 앉을래? 하고 초대했어요. 그곳에 클로이도 있었죠. 너희 한국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그냥 문제를 외우는 거야?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풀어요. 다만 기본 계산은 암산으로 빠르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클로이는 코웃음 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계처럼 문제를 풀잖아. 진짜 수학은 창의성과 응용력이야. 단순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되는 거고. 수학 클럽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클로이는 우리 클럽은 고급 수학 문제와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해. 단순 암산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결국 클럽에 가입했지만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료를 공유할 때도 저만 빠뜨리고 토론할 때도 제 의견은 무시됐죠. 미나는 우리 토론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울 거야. 영어도 서툴고 한국식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달라서. 클로이의 말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방식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클럽 모임에서 저는 무시당했어요.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 방향을 정했어. 너는 계산만 담당하면 돼. 클로이의 말에 계산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지만 무시됐어요. 우리 방식이 더 창의적이야. 너의 기계적인 접근은 필요 없어. 모임이 끝나고 다음 일정을 알려주는 단체 대화방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클로이의 그룹이 수학 관련 책들을 독점했어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때문에 다 필요해. 그들의 다 쓰고 나면은 결코 오지 않았죠. 학교 게시판에 수학대회 포스터가 붙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나,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해.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클로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공정하지 않아. 미나는 우리 학교를 대표할 만큼 충분히 준비된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이 퍼지며 저에 대한 시선이 더 차가워졌어요. 수학 수업 발표 때 제가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때 클로이가 끼어들었어요. 그 방식은 비효율적이에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점점 학교 생활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식당에서도 혼자 앉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제 노트가 사라졌어요. 클로이와 친구들이 제 노트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어떻게 이렇게 풀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어. 그만해. 내 노트 돌려줘.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클로이는 느긋하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로 이런 식으로 풀면 대학에서 적응 못할 거야. 여기는 캐나다야. 한국이 아니라. 그날 밤 혼자 울었지만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아. 대회 전날 윌슨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번 대회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였어요. 대회 당일 긴장으로 온몸이 뻣뻣해졌어요. 윌슨 선생님이 저를 대회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미나. 너의 실력을 믿어. 체육관은 참가자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팀으로 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금지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 공지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집중했습니다. 암산으로 빠르게 첫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연습지에 길게 풀이를 적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마치고 답만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문제는 점점 어려워졌지만 차분히 풀어나갔어요. 주변을 보니 많은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 어색했나 봐요. 시간 종료. 감독관의 외침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등, 2등,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등, 미나 유 토론토 인터내셔널 고등학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 이름을 부른 건가? 윌슨 선생님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해냈구나, 미나. 시상대에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재능을 목격했습니다. 미나 유학생은 계산기 없이도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건 교육혁명입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미나. 라는 플래카드와 박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행복했지만 클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우승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복도마다 미나, 축하해 하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수학 시간, 데이비스 선생님이 제 우승을 언급하셨죠. 미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다른 접근 방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례죠. 점심시간,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미나,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이 궁금해. 처음 받는 초대에 기뻤습니다. 너희 한국에서는 모두 그렇게 계산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 열심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암산 훈련을 많이 해요. 구구단을 노래처럼 외우고 숫자의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하죠. 제이슨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수학을 노래처럼 배운다고. 정말이야? 사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미나,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다니 놀라웠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걸 암산으로 할 수 있어? 드디어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데이비드가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클로이의 친한 친구였죠. 미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어. 특히 클로이랑 나. 괜찮아요. 제 말에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해하지 마. 우리가 정말 못됐어. 근데 내가 대회에서 보여준 거 정말 놀라웠어. 데이비드는 자신의 할머니가 중국 출신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주산을 하셨대. 나한테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난 구식이라고 생각해서 배우지 않았어. 그의 말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어요. 제 제안에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내 친구들도 함께해도 될까? 첫 스터디 모임에는 5명이 왔어요. 제가 준비한 암산 기술을 가르쳤죠. 곱셈을 할 때 이렇게 숫자를 분해하면 더 쉬워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빨라. 다음 모임에는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한국식 암산법,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이라는 걸요. 다름이 특별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산 워크숍을 개설하겠습니다. 윌슨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좋은 생각이야, 미나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워크숍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식 암산법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칠판에 구구단 노래를 적고 함께 부르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곱셈은 이렇게 분해해서 계산하면 훨씬 빨라져요. 제가 보여주자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했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어요.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나, 이건 마치 두뇌 트레이닝 같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암산은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시켜줘요. 워크숍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음 일정을 물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열어? 더 심화된 내용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정말 기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두 번째 워크숍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여전히 클로이의 그룹은 냉소적이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워크숍은 학교의 정규 활동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2시간씩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클로이의 친구들 중 몇 명이 슬그머니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워크숍을 통해 단순히 수학 기술을 넘어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수학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참관하러 오셨고, 그린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정규 수업에도 도입해 볼 생각이 있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제 방식이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될 수도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었어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미나 유학생이 진행하는 워크숍 덕분에 우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린 선생님의 발표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전국 수학대회 결승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데이비드와 친구들이 응원 현수막과 작은 선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기습 응원단이 왔어. 2달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대회장은 토론토 대학교 대강당이었어요.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는데 클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미나, 행운을 빌게라고 인사했어요. 대회는 3파트로 진행됐습니다. 필기시험, 속답형, 심화문제 풀이. 모든 단계에서 계산기 사용은 금지였어요. 첫 번째 필기시험, 예선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침착하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 속답형, 20개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했어요. 암산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심화문제 풀이, 복잡한 미적분학과 확률 문제를 참가자들 앞에서 풀고 설명해야 했어요. 영어로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워크숍에서 단련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패턴을 발견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제 설명에 심사위원들이 집중했고 저만의 접근 방식으로 답을 도출했어요. 모든 참가자의 심화 문제 풀이가 끝나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단 한 명입니다. 토론토 인터내셔널 고등학교의 미나 유학생입니다.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 이름이 불린 건가?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미나 유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본 이 방식은 한국식 암산법이 가진 미래입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대회가 생중계되며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국 학생의 암산법, 캐나다 교육계를 뒤흔들다.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2달 전만 해도 외톨이였던 제가 이제는 학교의 자랑이 되었으니까요. 트로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내 정체성을 인정받은 증표야. 진정한 기적은 대회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 신문 헤드라인은 미나 유,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로 우승이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전학생이 아니라 당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결승대회 일주일 후 클로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서관 옆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클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선 대회 우승을 축하해.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내게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처음부터 널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미안해. 내가 한국에서 온 첫날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 두려워했다고요? 왜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의 실력이 느껴졌거든. 내가 나보다 뛰어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 방식을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거야. 그리고 클로이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내 할머니도 중국에서 주산을 배우셨대. 어릴 때 나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나는 구식이라고 거부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주산을 했었어.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졌어요. 클로이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시아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던 시간들. 미나,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보면 어떨까? 클로이가 제안했어요. 아시아 수학문화 포럼은 어떨까? 주산, 암산, 그리고 현대 수학을 접목한 워크숍이야. 동양 계산법의 부활.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윌슨 선생님께 이 계획을 제안했더니 클로이와 미나가 함께한다니 믿을 수 없구나. 라며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첫 공동 워크숍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클로이와 번갈아가며 진행했어요. 저는 한국식 암산법의 기초를, 클로이는 그것을 현대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클로이는
할머니의 낡은 주산을 가져와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었어. 이제야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됐어. 우리의 포럼은 점점 확장되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초청이 오기 시작했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클로이와 저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었어요. 미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 클로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처음에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 할머니의 유산을 다시 발견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동양 계산법의 부활을 주제로 책자도 만들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워크숍을 열기도 했어요. 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이민 온 후로 자신감을 잃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다시 찾은 것 같아요라며 감사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문화융합 수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인정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클로이의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내 손녀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고마워, 미나. 할머니의 말씀이 따뜻했어요. 서로 다른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클로이와 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어요. 1년 후 제 워크숍은 동서양 수학의 융합이라는 정규 과목이 되었어요. 캐나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클로이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두 문화의 장점을 이렇게 아름답게 결합하다니라며 감탄했어요.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미나 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요. 처음에는 다름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클로이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미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뿌리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여름 방학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수 출신 소녀, 캐나다 교육계에 혁명을 일으키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나야, 내가 세계에서 우리 교육의 가치를 증명해줬구나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한 가치였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니 교육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어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교육 혁신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문화 다양성과 교육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어요. 제이든이라는 1학년 학생이 다가와 미나 선배님, 저는 선배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저도 교육학을 공부해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 교육학과에, 클로이는 수학과에 합격했어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미나와 클로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수학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다양성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5년 후 제이드는 실제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미나 선배님 덕분에 저도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만든 수학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변화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의식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가 캐나다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협력이라는 것을요. 모두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도 배웠어요.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캐나다에서 발견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가슴 뛰는 자부심을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과 자부심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전 파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